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하고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보았고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어 긴긴 밤의 적막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산새들도 추위를 피해 둥지로 깊이 숨어들고 가을물조차 꽁꽁 얼어붙어 흐르는 소리를 멈춘 깊은 겨울밤이면 마을의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만이 살아있는 것들의 따스한 숨결처럼 하늘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신령님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편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 중턱에는 기와와 초가가 어우러진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평생을 부지런하고 정갈하게 살아온 순천댁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마을에서 소문난 살림꾼으로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나 윤이 나고 정돈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장독대들은 마치 군대가 정렬한 듯 반듯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독뚜껑마다 내려앉은 눈조차도 그녀가 빗자루로 쓸어내려 깨끗했습니다. 처마 밑에는 가을의 수확한 시래기와 옥수수가 가지런히 매달려 겨울바람에 꾸덕꾸덕 말라가고 있었고 헛간에 쌓인 장작들은 크기별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 주인의 꼼꼼하고 야무진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 순천댁이 가장 공을 들이는 장소는 다름 아닌 부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부엌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니라 집안의 안녕을 비는 신성한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순천댁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녘 어둠이 차에 가시기도 전인 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회를 치며 울기 훨씬 전 먼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깜깜한 시각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유혹을 뿌리치고 이불을 개어 반듯하게 한쪽에 밀어둔 뒤 그녀는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몸을 잠시 떨다가도 이내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부엌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버선발로 마루를 디디면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댁은 그 차가움조차 감사하게 여기며 오늘 하루도 가족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음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밤새 내린 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 순천댁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뒤뜰에 있는 우물에서 정화수를 깃는 일이었습니다. 겨울 우물가에는 살얼음이 얼어있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바가지를 이용해 얼음을 살짝 걷어내고 그 아래 고요하게 잠겨있는 맑은 물을 퍼 올렸습니다. 두레박줄을 당기는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물을 깃는 동작만큼은 갓 시집온 새색시처럼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조심조심 두레박을 끌어올려 깨끗한 사발에 담을 때 물 표면에 비친 새벽별이나 달빛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첫 번째 물 아무도 손대지 않고 짐승도 입대지 않은 이 새벽의 첫 물이야말로 조왕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순천댁은 차가운 물이 담긴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천댁의 부엌은 흙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 마치 잘 닦인 돌바닥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부뚜막은 그녀가 시집와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닦고 또 닦아온 덕분에 흙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은 오칠을 한 가구처럼 반질반질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뚜막 제일 안쪽 흙으로 빚은 작은 단 위에 정성스럽게 떠온 정화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은 집안의 불과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사발을 내려놓은 순천댁은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비손을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왕님께 비나이다. 올 한 해도 우리 식구들 아픈 곳 없이 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험한 일 당하지 않게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녀의 기도는 거창하거나 욕심 사납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밥 굶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순천댁은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의 재를 살살 긁어내어 불길이 잘 통하게 길을 만든 뒤 잘 마른 솔갈비와 장아지들을 넣고 불씨를 당겼습니다.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던 옛날 방식은 아니었지만 성냥 하나를 긋는 손길에도 불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른 소리패 불이 옮겨 붙으며 타닥타닥 하는 경쾌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소나무 타는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 그녀는 굵은 장작을 하나둘씩 넣어 불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춤추는 붉은 불꽃은 어두웠던 부엌을 환하게 밝히며 순천댁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불은 단순히 밥을 짓는 열기가 아니라 집안 전체에 온기를 돌게 하고 어둠과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면 부엌은 비로소 완전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순천댁은 쌀독에서 쌀을 퍼내어 박박 씻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쏴쏴 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면 그 소리에 맞춰 집안의 다른 식구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순천댁은 온화한 미소로 오냐 잘 잤느냐 춥지 않더냐 하고 물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을 보고 늘 송구스러워하며 서둘러 행주를 들고 돕녀했지만 순천댁은 며느리가 찬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을 안쓰러워하며 아궁이 불이나 좀 보라고 일러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이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는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섞여 부엌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섣달, 즉 한 해의 마지막 달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다가오는 설날 준비로 분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아쉬움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섣달 20사흘은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지난 1년 동안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해 바치는 날이라고 하여 모든 주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날이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면 조왕신은 그 집 식구들이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밥을 함부로 버리지는 않았는지 부엌에서 험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날 하늘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이 다가오면 부엌을 더욱 깨끗이 청소하고 조왕신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엿을 바르거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입에 단 엿이 붙으면 하늘에 가서도 좋은 말만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천댁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부엌을 정갈하게 관리했지만 섣달이 되자 그녀의 손길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부뚜막의 틈새에 낀 작은 그을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닦아냈고 솥뚜껑은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로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순천댁의 마음속에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갈 말이나 가마가 필요하다고 믿어 종이로 만든 말이나 화려한 장식들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지프로 인거를 만들어 바치기도 했는데 이는 인거가 용이 되어 승천하듯 조왕신도 편안하게 하늘로 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천댁은 거칠애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신령님이 가시는 길에 종이 쪽지가 무슨 소용이람. 매일 정성껏 올리는 맑은 물과 밥 지을 때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 그리고 따뜻한 불기운이면 족하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묵묵히 행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천댁이 이토록 부뚜막과 조왕신에게 정성을 쏟는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 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큰 병을 앓아 자리에 누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소용이 없던 그때 친정 어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그녀는 매일 새벽 목욕제기하고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 남편은 씻은 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그 후로 순천댁은 부엌이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부뚜막을 닦는 일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며칠 뒤면 조왕님 올라가시는 날인데 우리도 뭐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너 마을 박서방네는 오색 종이로 가마를 만든다고 야단이고 뒷집 할머니도 시장에서 좋은 종이를 사오셨다던데요. 며느리의 말에는 은근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들 요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 집만 너무 조용하니 혹시나 조왕신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천댁은 며느리의 걱정 어린 눈빛을 읽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 조왕님은 우리가 얼마나 비싼 종이를 태우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부엌에서 얼마나 따뜻한 밥을 지어 식구들을 먹였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게야. 깨끗한 물 한 그릇이면 충분하단다. 시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순천댁은 행주를 빨아널며 잠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다가오는 조왕 승천일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부뚜막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매끄러운 흙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부뚜막 위에서 수천 번, 수만 번의 밥상이 차려졌고 그 밥을 먹고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순천댁에게 부뚜막은 가족의 역사이자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순천댁은 저녁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섞인 밥을 짓고 묵은지를 꺼내어 멸치를 넣고 지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과 손주들이 할머니 맛있는 냄새나요 하며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발그레한 볼과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을 보며 순천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조왕신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순천댁은 다시 한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물기를 말끔히 닦아내고 아궁이의 불씨를 잘 갈무리하여
내일 아침까지 온기가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든 시각 순천, 댁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물 한 그릇만으로 충분할까?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시대가 변하면 정성을 표시하는 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화려한 거칠에는 오히려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왕신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디 제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화려한 가마는 없어도 제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곱게 써서 모시겠습니다.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진 늦은 밤. 부엌의 조항단 위에 올려진 하얀 사발의 물은 흔들림 없이 잔잔했습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사발을 비추자 물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신비로운 광채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투명했으며 순천되게 깨끗한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성주신도, 터를 지키는 터주신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고요한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벌어질 일들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뒤척이다가 잠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하얀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을 덮고 장독대를 덮고 지붕을 덮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시끄러움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순천댁은 내일 아침에는 눈을 치우느라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녀의 차가워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후면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와 평온하던 마을을 휘저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순천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상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조왕신이 하늘로 오를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눈부신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초가지붕을 두툼하게 덮었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순천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의 눈을 쓸었습니다. 사그락사그락하는 대나무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까지 길을 내릴 뒤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들은 구름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가을에서는 얇은 얼음장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까치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 마치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혹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순천댁은 오늘따라 까치들이 왜 이리 수선을 피울까 하고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터로 나가거나 마실을 나올 무렵 마을 어귀에서 낯선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갱맥이 갱갱, 갱맥이 갱갱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색동옷을 입은 남자가 큼지막한 보찜을 쥐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읍내 장터에서나 볼 법한 박물장수였는데 눈매가 매섭고 입담이 좋아 보이는 생김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정자나무 아래에 짐을 풀고는 목청을 돋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골골마다 행복을 전하고 집집마다 복을 파는 박물장수가 왔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보고 온 천하의 만물 박사가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으니 아낙네들은 나오시오. 어르신들도 나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추위에 움츠려 있던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자 박물장수는 보찜을 풀어헤치며 온갖 물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비단 댕기며 분 냄새가 향긋한 밥가분질 좋은 찬빛 등 여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진짜 팔려고 작정한 물건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짐 깊숙한 곳에서 오색 종이로 만든 화려한 말 모형과 인거 장식, 그리고 금박을 입힌 종이 옷들을 꺼내놓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건들은 소박한 상올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신기한 물건들에 손을 뻗어 보기도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다 못에 쓰는 물건인고 참으로 곱기도 하다. 한 할머니가 묻자 박물장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걸 모르시다니. 이 상골 인심이 너무 순박해서 탈이구만요. 며칠 뒤면 조왕님 승천하시는 날. 아니요, 옛날에는 물 한 그릇만 떠놓아도 조왕님이 잘 올라가셨지만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하늘로 가는 길이 아주 험해졌답니다. 구름도 많고 바람도 세서 맨몸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 양반댁에서는 다들 이 종이 말을 태워드린답니다. 이 말이 조왕님을 태우고 천리만리 하늘길을 단숨에 달려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말이 없어서 조왕님이 못 올라가시거나 늦게 가시면 옥황상제님께 좋은 말을 못 전해주니 내년 1년 농사는 다 망치는 거지요. 아묘. 박물장수의 말은 청산유수처럼 거침이 없었고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화수 한 그릇으로 정성을 다해왔던 아낙네들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정말인가 세상이 바뀌어서 하늘길도 험해졌다니 우리 집은 그동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옆집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박물장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인거는 또 어떻고요? 말이 못 가는 물길을 만나면 이 인거가 용이 되어 조왕님을 모십니다. 1년 내내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지요. 쌀 2대만 내면 이 귀한 보물을 드리리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홀린 듯이 집으로 달려가 쌀자루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정자나무 아래는 종이 장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순천댁의 집에도 그 소식이 닿았습니다. 며느리가 헐레벌떡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읍내에서 온 박물장수가 그러는데 올해는 조왕님이 그냥은 못 올라가신대요. 종이 말이나 인거를 태워드려야 무사히 가신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거 사느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가서 하나 사와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와 조바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소뚜껑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아가, 호들갑 떨지 말거라. 신령님이 장사꾼의 물건을 탐하시겠느냐. 그건 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수작일 뿐이다. 하지만 박물장수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곧 순천댁의 대문 앞에도 이르렀습니다. 계십니까? 댁 내 평안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귀한 물건이 왔습니다. 박물장수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순천댁은 마루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물장수는 순천댁의 집안 살림살이가 윤기나고 정갈한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 집 주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겠구나 짐작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 비싼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이라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종이 말을 꺼내 들고 순천댁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 댁은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만 부엌 쪽 기운이 조금 약해 보이네요. 이 금박 입힌 말을 사서 태우시면 내년에 대박이 날 겁니다. 순천댁은 박물장수가 내민 종이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네. 평생 물 한 그릇과 정성으로 모셔왔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 조왕님이 하늘로 가시는 건 마음으로 가시는 것이지 종이 조각을 타고 가시는 게 아니야.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박물장수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에이구 할머니, 고집도 세시네. 옆집 김 진사댁도 뒷집 최부자 댁도 다 사셨어요. 남들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시면 나중에 조왕님이 섭섭해하셔서 이 집에만 복을 안 주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조가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순천댁의 며느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물장수의 말이 맞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순천댁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젊은 사람이 그리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면 못 쓰네. 신령님을 빙자해 장사를 하려거든 딴 데 가서 하게. 내 집 부엌에는 부정한 물건을 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 순천댁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박물장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보찜을 챙겨 들었습니다. 참내 복을 줘도 발로 차네. 내년 이맘때 이 집 꼴이 어떻게 되나 내 두고 보리다. 그는 악담을 퍼붓고는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만 휑하니 불었고 며느리는 겁에 질려 울상을 지었습니다. 박물장수가 떠난 뒤에도 마을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옆집 담장 너머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네는 인거를 2마리나 샀대. 이 씨네는 아예 종이 가마를 샀다지 뭐야. 하는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더 크고 화려한 장식을 사들이며 안도감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던 이웃들이 이제는 누가 더 비싼 것을 샀는지 눈치를 보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하고 정겨웠던 마을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과 불안이 뒤섞인 묘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순천댁은 마당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순천댁의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박물장수 말이 다 거짓말이라 해도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제 쌈짓돈으로 작은 종이 말이라도 하나 사오면 안 될까요?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다독였습니다. 아가, 두려움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네가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부엌을 깨끗이 했다면 그 어떤 귀신도 너를 해코지하지 못한다. 종이 인형 따위에 의지하는 건 너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야. 내 말을 믿고 기다려 보거라. 순천댁은 며느리를 돌려보낸 뒤 잠시 툇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인 박훈장 어른이 지나가다 담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순천댁 마을이 온통 난리통이구만. 자네는 어찌하고 있는가?
훈장 어른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그저 하던 대로 하렵니다. 얄팍한 상술에 신령님을 욕보일 수는 없지요. 순천댁의 대답에 훈장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자네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네. 사람들이 지금은 눈이 멀어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참된 정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게야. 부디 흔들리지 말게나. 훈장 어른의 말씀은 순천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종이장식을 태우는 연습을 하느라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미리 제사를 지낸다며 요란한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말을 가지고 뛰어놀다가 찢어먹고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걸 보고 불길하다며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고요하고 성스럽게 맞이해야 할 조왕승천일이 마치 시끌벅적한 장터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는 마을 회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 밤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어 사람들의 공포심을 부추겼습니다. 어젯밤 꿈에 조왕님이 나타나셔서 종이말이 없는 집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셨어. 그의 거짓말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순천댁은 부엌에 들어가 가마솥을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쓱싹 쓱싹 하는 수세미질 소리만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동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혼자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박물장수의 비웃음이 마치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순천댁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4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이 있었고 매일 아침 마주했던 맑은 정화수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드디어 섣달 20사흘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종이말과 인거를 마당에 내놓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물장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 이제 곧 해가 지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준비들 철저히 하시오 하고 소리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순천댁의 집 앞을 지나가며 힐끔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순천댁의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오직 부엌 굴뚝에서 밥 짓는 영희만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천댁은 이른 아침부터 몸을 깨끗이 씻고 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 홀로 앉아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종이 인형을 태우며 소란을 피울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왕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진실한 마음을 담은 의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굿징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천댁의 부엌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쌀알들이 춤을 추고 맑은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순천댁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섣달 20사흘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정적은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집집마다 피어올린 불길이 어둠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저녁밥을 짓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라야 할 굴뚝 대신
마당 한가운데서 장작더미와 함께 종이말과 가마들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라. 조왕님, 이 비단말 타고 어서 오르소서. 마을 사람들은 박물장수의 말대로 불길이 크면 클수록 태우는 종이, 인형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큰 복이 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마을 골목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고 타다 만종이 재들이 까만 눈송이처럼 밤하늘로 흩날렸습니다. 옆집 박서방네 마당은 그야말로 굿판을 벌인 듯 시끌벅적했습니다. 박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해서 장작을 날랐고 그의 아내는 치마폭에 쌓은 비싼 종이, 인거를 불길 속에 던져놓으며 연신절을 해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 급제하게 해주시고 논밤마다 풍년 들게 해주소서.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광기 어린 욕심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징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려 퍼지며 겨울밤의 고요를 난폭하게 찢어놓았습니다. 개들은 낯선 불길과 소음에 놀라 컹컹 짖어댔고 외양간의 소들도 불안한 듯 음마해하고 울어대니 마을은 흡사 난리, 통이나 다름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의 며느리는 마루 끝에 서서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붉은 불기운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도 붉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옆집 불길 좀 보세요.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는 불도 안 켜고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종이 한 장이라도 사올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을 사람들의 요란한 의식이 마치 올바른 정성인 것처럼 보였고 시어머니의 침묵은 고집스러운 방관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부어가는 밖의 소란과는 딴판으로 어두컴컴하고 고요했습니다. 순천댁은 호롱불 하나 켜지 않은 채 붓두막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호들갑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나지막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문을 닫거라. 바깥에 탁한 공기가 들어온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한마디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혀 밖에서 들려오던 꽹과리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한결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천댁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건 정성이 아니라 아우성이다. 하늘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귀가 없으시다. 오직 마음의 소리만 들으실 뿐이야. 너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 곁에 앉아라. 순천댁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성냥을 찾아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부엌 안의 익숙한 풍경들이 주황빛으로 따스하게 드러났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소뚜껑 가지런히 정돈된 양념 단지들, 그리고 하얗게 닦인 붓두막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반겼습니다. 순천댁은 새벽에 길어다 놓은 가장 맑은 물, 정화수가 담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라앉혀둔 물은 티끌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표주박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깨끗한 백자 사발에 옮겨 담았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쪼르르 하고 맑게 울려 퍼지자 며느리의 쿵쾅거리던 심장 소리도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이때 대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박물장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순천댁,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계시오. 온 마을이 조왕님을 배웅하느라 불야성인데 이 집만 초상집처럼 캄캄하니 이게 무슨 꼴이오.
박물장수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듯 혀꼬인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치우고 기분이 좋아 술판을 벌이다가 유일하게 자신의 물건을 사지 않은 순천댁이 생각나 심통을 부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 장담하건대 오늘 밤 조왕님이 이 집을 보시면 노발대발 하실게요. 내년에 이 집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도 내 탓하지 마시오. 그의 악담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 구판에 정신이 팔려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박물장수의 악담에 다시금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빌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순천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대꾸할 필요 없다. 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헛소리를 하는 개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순천 대근 자리에서 일어나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잘 마른 솔가지를 한 줌 집어 아궁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어 불씨를 당겼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솔가지에 옮겨 붙었고 이내 타닥타닥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바깥의 불길과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불이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불길이 살아나자 부엌 공기가 훈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댁은 굵은 참나무 장작을 정성스럽게 넣어주며 불의 기운을 조절했습니다.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은근하면서도 힘있게 타오르는 불이 가마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마솥 뚜껑을 열고 씻어둔 쌀과 물을 안쳤습니다. 오늘 짓는 밥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린 곡식에 대한 감사와 부엌을 지켜준 조왕신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마지막 진지였습니다. 순천댁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경건함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도 어느새 두려움을 잊고 시어머니의 의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깥의 소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더 많은 종이를 태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바람이 불어와 타담한 종이 재들이 회오리치며 날아다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신령님이 오시는 징조라며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보라,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조왕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탁하고 검은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박물장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더 태워라, 더 많이 태워라 하고 부추겼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진정한 경건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욕망과 광기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순천댁의 부엌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은 춤을 추며 부엌벽에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조왕신을 호위하는 신장들처럼 듬직해 보였습니다. 순천댁은 붓두막 위에 올려둔 정화수 사발을 향해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며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족한 정성이나마 굽어 살피시고 부디 가시는 길 편안하시옵소서. 물이 끓어오르자 솥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피어오르던 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굵고 힘차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인공적인 향이나 종이 타는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냄새를 맡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 집 냄새구나.
어머니가 매일 맡으시던 냄새가 이거였구나. 그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밖의 일에 무심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이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 앞에서는 박물장수의 화려한 종이 말도 그저 하찮은 종이 조각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불 조심해라. 불똥 튄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자 마당에 쌓아둔 종이 인형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불붙은 종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날려 사람들의 옷가지에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불을 끄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박물장수조차 당황하여 바람이 왜 이래 아이쿠 하며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들이 피운 불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처럼 사납게 날뛰며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가 눈처럼 쏟아져 내려 마당에 널어둔 빨래며 장독대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천댁의 부엌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부엌은 바깥의 거친 바람을 막아주었고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연기조차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순천댁은 가마솥에 불을 뜸들이는 불로 조절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알이 푹 퍼지고 뜸이 들어야 비로소 온전한 밥이 되듯 조왕신을 보내는 마음도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소뚜껑 위에 행주를 덮어 기미 밖으로 새지 않게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귀한 보물을 감싸는 듯 정성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시간이 되었다. 순천댁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져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왕신이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는 시각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순천댁은 모든 감각을 부엌 안의 기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붓두막 위에 올려둔 정화수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발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에게 바치는 곡물이 아니라 1년 동안 고생하신 조왕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물 한 잔이었습니다. 목이 마르실 테니 시원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지쳐서 조용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순천댁은 소뚜껑 위에 덮어두었던 행주를 걷어내고 무거운 소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화악 하는 소리와 함께 갇혀있던 뜨거운 김이 일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하얀 김은 호롱불 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김은 천장으로 흩어지지 않고 신기하게도 하나의 기둥을 이루며 부엌 천장의 영이 배출구를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김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천댁은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비단 말도 아닌 바로 이 따뜻한 밥 짓는 김이야말로 조왕신이 가장 편안하게 타고 가실 수 있는 구름이라는 것을요. 부엌 안은 갓 지은 밥 냄새와 맑은 수증기로 가득 찼고 그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성스럽고 포근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의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좀 봐. 저게 뭐야?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순천댁의 지붕 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불을 끄고 정리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순천댁의 집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천댁의 부엌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시커먼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마치 비당일처럼 부드럽고 하얀 기운이 굴뚝에서 피어올라 밤하늘을 향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도 입을 딱 벌리고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태운 종이 연기는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바닥으로 깔리는데 순천댁의 굴뚝에서 나온 저 하얀 것은 흐트러짐 없이 하늘로 더 높은 하늘로 유유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천댁은 소뚜껑을 다시 덮지 않고 김이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내년에도 이 부엌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얼떨결에 따라 절을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두려움은 사라졌으며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 댁이 지켜온 방식이었고 수십 년간 이어온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던 광란의 축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요하고도 위대한 승천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낯선 박물장수까지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는 가운데 순천댁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밤하늘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불어대던 거센 겨울바람도 마치 그 신성한 기운을 두려워하는 듯 굴뚝 주변에서만큼은 숨을 죽이고 비켜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검고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던 마을의 모닥불들과는 달리 순천댁의 굴뚝에서 나오는 기운은 은은한 진주 빛깔을 띠며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 끓어 생기는 수증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곧고 힘차게 뻗어 올라갔으며 달빛과 어우러져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옷자락이 춤을 추는 듯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손에 들고 있던 꽹과리채를 떨어뜨리는 줄도 몰랐고 입을 다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것 보게 저게 대체 무엇인가 용이 승천하는 것 같지 않은가. 옆집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싼 종이 말을 태우며 복을 빌던 그였지만 자신의 마당에 수북이 쌓인 시커먼 재와 순천 댁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저 깨끗한 기운을 번갈아 보자니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태운 것은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했고 남은 것은 더러운 재뿐이었지만 순천 댁이 올린 것은 형태도 없이 사라지는 듯하면서도 하늘에 닿는 가장 깨끗한 정성이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캐한 연기에 콜록거리던 아이들도 순천댁의 집 쪽을 가리키며 와, 구름이다 하얀 구름이 집에서 나와요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순수한 눈에도 저 하얀 김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박물장수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저건 그냥 밥 짓는 연기잖아. 밥 냄새가 나는 연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들 넋을 놓고 있는 거야. 그는 애써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코끝에는 순천댁의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하고 달큰한 밥 냄새가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맡았던 따뜻한 살레음 같기도 하고 고향의 흙냄새 같기도 하여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박물장수가 팔았던 종이 태우는 역한 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박훈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를 빌려주던 분이었는데
이번 소동 때는 잠자코 지켜만 보다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하얀 수염을 쓸어내리며 순천댁의 지붕을 응시하다가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엄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말했습니다. 다들 보시오. 저것이 바로 조왕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양이오. 조왕님은 밥을 관장하는 신이신데 종이 쪼가리 태운 죄를 드시겠소? 아니면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지은갓 지은 밥의 정기를 드시겠소? 자네들은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도깨비불 같은 장난질에 놀아났지만 순천댁은 오직 진심 하나로 하늘 문을 연 것이오. 훈장 어른의 말씀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귀신에 홀렸지. 멀쩡한 쌀을 팔아 종이 조각을 사서 태우다니 조왕님이 노여워하셔도 할 말이 없네. 아낙네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남자들은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마당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끼얹어 불을 끄자 치이그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피어올랐지만 이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마을을 뒤덮었던 광란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대신 차분한 반성의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순천댁의 집족을 향해 마음속으로나마 용서를 구하며 경건한 마음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물장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신을 흐끔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경이 아닌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냐. 종이 말 안 태우면 큰일 난다고 하더니 순천 댁내는 멀쩡하기만 하잖아. 아니,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 누군가 불평을 터뜨리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내 쌀 돌려내시오. 엉터리 물건을 팔아먹고 우리를 바보로 만들다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물장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찜을 챙길 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마을 어귀에 개들만이 컹컹 짖으며 그의 도주를 배웅했습니다. 한편 밖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순천댁의 부엌안은 여전히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솥뚜껑을 열어젖힌 가마솥 안에는 하얀 쌀밥이 윤기를 자르르 흘리며 탐스럽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탱글탱글했고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이제 부드럽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주걱을 물에 적셔 밥을 살살 섞었습니다. 석석 하는 소리가 부엌 안에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밥을 푸기 전에 가장 먼저 밥솥의 한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분을 주걱으로 떠서 조왕단 옆에 놓인 작은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조왕밥이라 하여 신령님께 먼저 드리는 예의였습니다. 올해도 부족한 저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밥심으로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순천댁은 나지막이 기도하며 뚜껑을 덮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등 뒤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밖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저 하얀 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순천댁은 뒤를 돌아보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며느리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아가, 세상 길이란 게 다 그렇단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재만 남지만 보이지 않는 정성은 하늘에 닿고 마음에 남는 법이지. 밥을 짓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집안의 기운을 돋우는 신성한 일이야. 네가 짓는 밥에서 나는 김이 바로 식구들을 지키는 구름이고 아궁이의 불이 우리 집을 지키는 태양이란다. 순천댁의 말씀은 며느리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전의 말씀보다도 귀하고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갓 지은 밥을 그릇에 담아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밥상 위에는 소박한 김치와 된장국뿐이었지만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도 풍성해 보였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며 어머니 오늘따라 밥맛이 꿀맛이네요.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났던 모양인데 우리 집 밥 냄새를 맡으니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하며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렸습니다. 순천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야말로 조왕신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었습니다. 밖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물장수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마을에는 다시 본래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섞인 침묵이 아니라 깨달음 뒤에 찾아오는 평온하고 안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쑥스러운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기도 하고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당에 널려진 재를 쓸어내기도 했습니다. 에이구 이까짓 종이 부스러기가 뭐라고. 내일날 밝으면 부엌 청소나 새로 싹 해야겠네. 옆집 아주머니는 빗자루질을 하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힐끔 순천댁의 부엌 쪽을 바라보며 내일은 시루떡이라도 좀 해서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천댁은 늦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부뚜막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궁이의 잔불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부뚜막을 한 번 더 훔친 뒤 조왕단 앞에 놓인 정화수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그 빛깔이 더욱 맑고 투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왕신이 다녀가시며 축복의 입맞춤을 남기고 간 것처럼 말입니다. 조왕님, 안녕히 가셨습니까? 옥황상제님께 저희 사는 모습 그대로만 전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처럼만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부엌 문을 닫고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의 집 굴뚝에서 올라갔던 하얀 김은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운이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 굴뚝에서도 이제 하나둘씩 저녁밥 짓는 연기가 아니 뒤늦게나마 정성을 들이는 밥 짓는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마을 사람들도 헛된 구판을 걷어치우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연기들이 모여 마을 위로 포근한 이불 같은 막을 형성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창호지 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꼿꼿하고 단정한 그 그림자는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가슴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조왕님도 코 자고 성주님도 코 자고. 아이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아랫목은 뜨끈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새벽을 깨우고 찬물에 손을 담갔는지 며느리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는 자신이 먼저 일어나 정화수를 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제 그 바람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데려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늙은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했다, 잘했어 하고 순천댁을 칭찬하는 자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순천댁은 마루에 잠시 걸터앉아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불 꺼진 집들의 지붕들이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비로소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산골 마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천 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팥죽이나 쑤어 먹어야겠다. 동지 지나고 먹는 팥죽이 애군을 막는 데는 그만이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물장수의 저주 따위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가족들에게 먹일 따뜻한 한 끼와 다가올 새해를 맞이할 깨끗한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잠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문이 닫히며 달빛만이 마루에 남았습니다. 부뚜막 위의 사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밤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물은 우주의 신비를 머금은 듯 잔잔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의 밤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숭숭했던 소란이 모두 가라앉고 산골 마을에 다시금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마을을 휩쓸고 갔던 광풍과 매캐한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밤사이 내린 서리가 지붕과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내려앉아 세상은 다시 순백의 옷을 갈아입은 듯 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얼음장 밑으로 더욱 청가한 소리를 내며 흘렀고 아침 일찍 먹이를 찾아 나선 참새들이 덤불 사이를 포르르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제의 소동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혹은 자연이 스스로 더러워진 마을을 깨끗이 씻어낸 것처럼 평화롭고 신선한 풍경이었습니다. 순천댁의 집 굴뚝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얗고 부드러운 아침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잔 덕분인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리는 맑은 샘물처럼 개운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가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니 어젯밤 며느리가 쓸어놓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했고 장독대 위에는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어제와 같은 불안한 소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활기찬 생활의 소리였습니다. 순천댁은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며느리가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 정화수는 먼저 떠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해맑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밤새 근심으로 어두웠던 기색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확신과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물동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갓기로 올린 우물물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고 물 표면에는 아침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냐 참으로 잘했다. 내 마음이 이 물처럼 맑으니 조왕님도 기뻐하실 게다. 물을 깃는 정성이 곧 밥맛을 좌우하는 법이지.
시어머니의 칭찬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인해 훈훈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먼저 조왕단에 정화수를 올리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법 의젓하여 이제는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거뜬히 안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천댁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부엌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지혜롭게 집안을 지켜나갈 테지. 그것은 며느리에게 부엌 살림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집안의 정신과 전통을 물려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여인은 나란히 앉아 아침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을 떼고 시어머니가 쌀을 안치는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어젯밤의 흔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네 마당에는 타다 남은 종이, 재와 그을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박서방은 불평 한마디 없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에이구, 내가 귀신에 씌었지. 멀쩡한 마당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복을 받기를 바랐다니.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검은 재를 쓰레받기에 담았습니다. 옆집 아낙네들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순천 댁내 굴뚝에서 그 하얀 김 올라가는 거 봤어. 우리 집 영희랑은 때깔부터 다르더라니까. 우리가 괜한 짓을 했어 정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마을을 청소해 나갔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시루떡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순천댁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셔요. 저 윗집 밖간에 안 사람입니다. 순천댁이 마루로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추운데 어찌 왔나. 박씨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죄송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순천 댁내 밥 짓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우리 집 떡이랑 좀 나눠 먹을까 하고 왔지요. 염치 없지만 좀 받아주셔요. 그녀의 말 속에는 어젯밤의 일에 대한 사과와 순천댁의 지혜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흔쾌히 웃으며 떡을 받았습니다.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 자, 들어와서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게. 순천댁의 사랑방에는 곧 동네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구마를 쪼우고 누군가는 묵은지를 가져와 작은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는 서로 경쟁하듯 종이말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어젯밤 순천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른 신비한 김 이야기로 모아졌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 김이 꼭 용처럼 꿈틀거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맞아, 박물장수 그 사기꾼 놈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만했지. 사람들은 순천댁의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칭찬하며 진정한 정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순천댁은 사람들의 칭찬에 그저 빙글에 웃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좋게 봐주니 고맙네만 내가 뭐 대단한 걸 했나. 그저 평생 하던 대로 밥 짓고 물 떠놓은 것뿐일세. 중요한 건 거칠애가 아니라 매일매일 변함없이 식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아니겠나. 그녀의 겸손한 말에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사랑방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단순히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가치를 되찾는 과정이었고 깨진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잇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진 웃음소리는 그 어떤 구판의 꽹과리 소리보다도 흥겹고 힘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훈장 어른이 순천댁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천 댁자네 덕분에 마을의 어리석은 기운이 싹 거쳤구만. 자네의 부뚜막이 마을의 중심을 잡아주었어. 훈장 어른의 칭찬은 천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천댁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집 부엌 하나 지켰을 뿐입니다. 훈장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 집의 부엌이 바로 서며 놓은 마을이 바로 서는 법이지. 부뚜막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닌가. 자네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내년 우리 마을에는 풍년이 들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게야. 어른의 덕담에 순천댁의 마음도 봄눈 녹듯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설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새 옷을 차려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순천댁의 집에도 아들네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느라 눈콧들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끊임없이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 도마질하는 소리,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조왕신이 하늘에서 돌아와 이 풍경을 본다면 분명 흡족해하며 미소 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둥근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떡국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알록달록한 나물들이 상 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려졌습니다. 순천댁은 자식들의 숟가락 위에 생선 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들 먹거라. 이게 다 조왕님이 주신 복이다. 올 한 해도 밥심으로 튼튼하게 살아야지. 아들은 떡국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맛을 보겠습니까? 손주들도 입가에 국물을 묻혀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2그릇 먹을래요. 아이들의 재롱에 방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가락이 멍석 위로 떨어질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엇갈렸습니다. 순천댁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며느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보아라, 이게 바로 행복이란다.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 먹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식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이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 가르침대로 부뚜막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따뜻하게 마주쳤습니다. 저녁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천댁과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가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질을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부뚜막이 다시 반질반질하게 빛나자 순천댁은 마지막으로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확인했습니다. 재 속에 파묻힌 불씨는 붉은 빛을 띠며 은은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불씨는 내일 아침 다시 타올라 가족들의 밥을 지을 것이고 그렇게 생명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순천댁은 고맙다 라고 불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박물장수에 대한 소문은 며칠 뒤 읍내장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가 다른 마을에서도 가짜 부적과 종이 물건을 팔다가 들통이 나서 문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필 규정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다시는 그런 헛된 장사꾼이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천댁의 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 내부에서 매일의 성실한 노동과 정성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순천댁의 부엌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성지이자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순천 댁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어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달빛이 장독대와 처마 끝 그리고 부엌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천댁은 두 손을 모아 달님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창한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달님도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환한 빛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그녀를 비켜가며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천댁은 방으로 들어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노곤한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손주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를 숭숭 썰어놓고 시원하게 뭇국을 끓여야겠다. 내일 할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기쁨이었으니까요. 며칠 전의 소라는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오직 따뜻한 밥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만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뚜막의 조왕신도 집안의 성주신도 모두 편안하게 잠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순천댁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며느리에게 부엌 살림의 지혜를 모두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부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며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밤 꿈속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아궁이 불에 태워버리고 갓 지은 밥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푹 주무세요.